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감학원에 가게 됐어. 선감도 나루터에 도착을 하자마자 빨리 내려! 매질이 시작돼. 지옥이 시작된 거야. 이렇게 수용된 아이들의 나이는 7살에서 12살 사이가 거의 절반이야. 잘 모를 텐데. 아이들은 호미도 없이 맨손으로 밭을 읽어. 소에게 먹일 건초를 베고 누에 먹이도 주고 심지어 염전 일도 해. 또 하필 서해 쪽이니까 또. 무려 5,000평에 달하는 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 일도 시켰다고. 자, 만약 일을 못하거나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됐을까? 밥이 없다거나. 맞아. 잔혹한 매질과 매서운 처벌. 대체 이 성감학원은 누가 운영한 걸까? 아, 누가 왜 운영을 했을까, 진짜. 원장, 부원장이 있고 그 아래 지도, 서무,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 근데 그 밑에 사장과 반장이 있어. 사장은 각 숙소의 장이고 반장은 숙소 안에 있는 각 방의 장인 거야. 사장과 반장은 누구냐? 바로 원생이야. 직원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나머지 원생들을 관리하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끼리도 페어리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이 원장과 직원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바로 공무원들이었어. 놀랍게도 이 선감학원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던 곳이야. 선감학원의 원생들은 폭행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 그리고 아이들이 생산한 물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팔아서 이 학원의 운영비로 썼다 그래. 이곳에 끌려온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경기도 성감학원 조례. 불황아의 구호 및 지도를 위하여 성감학원을 둔다. 불황아의 수용 구호. 불황아의 지도 및 직업 보도. 선감학원은 불황아 수용시설이었어.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불황아를 만든 거잖아. 불황아가 돼버린 거지. 국가는 보호, 복지, 갱생이라는 명분하에 이 불황아 정책을 시행했어. 이런 불황아 정책을 펴면서 도시정화, 도시미화라는 표현도 썼대.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당국에서는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불쌍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아와 거린들의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감학원이 얼마 동안 운영됐을까? 어떻게 이게 올해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이 선감학원은 40년간 운영됐어. 40년간? 시작이 언제였냐? 1942년도 일제강점기였어. 통제와 치안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선감학원은 광복 후에도 1982년까지 유사한 목적으로 계속 운영된 거야. 자, 이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아이들의 숫자는 무려 4,689명이야. 상상도 못했어. 근데 이 숫자조차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을 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야. 힘들어하는 이 찰떡 형제 중에 형한테 누군가 말을 걸었어. 박치기가 세다고 망치라고 불리는 원생이야. 너 배고프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굴 까줄게. 그 이후에도 가끔 두 사람은 굴을 나눠 먹으면서 슬픔과 배고픔을 함께 나눴다고 해. 아이고. 하루는 망치가 불쑥 질문을 하더래. 야, 너 집 주소 기억해? 집 주소 좀 알려줘봐. 망치는 형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야, 내가 가서 너희 부모님 데려올게.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 말을 남기고 선감학원 탈출에 나선 거야. 그래서? 며칠 후 직원이 오더니 아이들을 쭉 훑어봐. 너
따라와. 형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바닷가로 향했어. 도착한 바닷가엔 아이 한 명이 누워 있어. 가을도 갔어요. 얼마입니까? 바닷가에 누군가 떠밀려왔다. 얼굴에 발에 그렇게 이곳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어. 망치처럼 탈출하려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한둘이 아니었어. 아, 그러겠지. 선감학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선감도. 그렇지. 선감도야. 육지하고 떨어진 섬이잖아. 너라면 어떻게 탈출하겠어? 와, 방법이. 여기가 그다음 제일 가깝네. 그렇지. 여기가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 여기가 어디? 대부도. 대부도야. 이렇게 대부도를 통해서 인천으로 빠져나가려면 배를 타야 해서 뱃삭시 필요해. 아, 그치. 근데 아이들에게 돈이 있을까? 그치. 없지. 다른 탈출 경로는 동쪽. 이쪽으로. 와, 마산포. 아, 근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거리가 보통이 아닌데? 선감도와 마산포를 잇는 최단거리는 1.8km.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 빠졌을 때 그렇지. 물이 빠져나가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바로 그때 탈출을 꿈꾸는 아이들은 숨죽여 기다려.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한 순간 아이들은 갯벌 쪽으로 뛰어가. 푹푹 빠지는 이 갯벌에 발이 잘못 박히면 그대로 잘못될 수도 있지. 일단 아이들은 갯벌에 납작 엎드려. 팔로 노를 젓듯이 손으로 이 질퍽한 땅을 계속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잖아. 힘이 어딨어. 기력이 없지. 아이들의 체력은 금세 떨어졌을 테고, 그리고 빠져나갔던 바닷물이 다시 밀려 들어왔겠지. 그렇게 하나 둘 물에 잠겼던 거야. 그렇게 물에 잠긴 친구들은 못 찾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숫자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찰떡 형제가 선감학원에 온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어. 형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대.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아. 아,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저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한 알 한 알 약을 모으기 시작해. 더 이상은 살아갈 힘이 없었던 거야. 근데 동생이 있잖아. 동생을 생각하며 견디려고 했지만 너무 아프고 그치, 사람이. 너무 힘들어. 모아놓은 약을 먹던 바로 그때 이를 목격한 직원이 형을 막았어. 그 뒤 찰떡 형제는 다른 시설로 옮겨져. 그 시설에서 형제를 해외로 입양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형은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대. 대신 동생을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었겠죠. 둘 다 해외로 떠나면 못 찾으니까. 영원히 가족과 헤어지게 될까봐. 형은 먼저 남아서 가족을 찾고 동생은. 그리고 나서 저기 해외로 가 있는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동생을 두고 시설에서 도망을 쳐. 그럼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형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동생도 도망을 쳐. 그리고 다시 만난 형제는 진짜 불안하가 돼. 불황아가 아니었던 형제는
국가가 말하던 불황아가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감학원 이후 일용 씨의 삶도 또 영수 씨의 삶도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아. 이게 나와가지고 가족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애들 응?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좋지 못한 생활도 많이 했었고요. 일단 학업이 단절됐어. 초등학교 졸업조차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 그렇지. 너무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끌려갔으니까. 가족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아. 그렇지. 찰떡 형제 형은 가족 외에 또 꼭 찾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성감들을 찾아가요. 그 고통 속에 있었으면서 왜 찾아가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묘역에는 어쩌면 저 때문에 죽은 친구가 아니라 저들을 그런데 나중에 찾아가보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떤 든지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2023년도 바로 작년에 작년에 찾았대. 어떡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진화위에서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성감학원 안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시구를 진행했어. 당시에 분묘 40기를 대상으로 시구를 했는데 이 중에 15기에서 유해인 치아 210점과 금속고리 단추, 직물 끈 등 유품 27점이 발굴됐어. 그리고 선감학원 피해자 SNS 단체방에 이 내용들이 전해졌어. 그 내용을 보던 형은 깜짝 놀랐지. 유품을 찍은 사진 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얘 내 친구 망치다. 무슨 내용인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알아? 형과 망치가 함께 바닷가에 가서 굴을 까먹곤 했잖아. 망치가 썼던 굴 까는 도구였던 거야. 그 망치가 맞네. 부식이 된 거야. 그렇지. 흐르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형은 망치를 만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갔어. 아직 갈 길은 멀어. 현재까지 시구를 한 이 분묘는 45기에 불과해. 아직 발굴하지 못한 분묘들이 많이 남아있어. 다행히 얼마 전 경기도에서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해. 너무 잘 됐다 정말. 아, 잘 됐네. 그리고 2022년도 10월에 많이 늦었지만 진화위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정했어. 너무 다행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찰, 경기도까지 모두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어.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지사의 공식 사과만 있었을 뿐이야. 불황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어린이 수천 명의 인권을 유린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꿈은 과연 뭘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제 살아 얼마나 더 있겠냐고. 그렇지만은 그동안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된 거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 감추려고만 했던 그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토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는 뉴스토리.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한 주였죠. 날씨 덕분인지 요즘 서점가에선 시집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좋은 책들과 함께 일상의 여유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토리 시작합니다.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5대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매일 밤 반복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선감학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선감학원, 이름 그대로 공부하는 곳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 선감학원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뉴스토리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가냐. 이창림, 올해 나이 56입니다. 멍이 많이 들고 뭐 상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전에 이창림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7년 전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술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애들이 생각나고 매맞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묘지도 아닌 땅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묻어버리고 같이 술을 먹은 것도 이제 그런 걸 지우기 위해서 자꾸 먹는 것 같긴 했는데 결국 술 먹어도 또 거기서 계속 맴돌게 되니까 악몽을 꾸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이창림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기억 저편에 서해의 한 작은 섬이 있습니다. 섬 한가운데 자리한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경기 창작센터.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어린 아이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의 명칭은 선감학원. 불황아 수용 시설이라 했지만 10살 안팎의 어린 소년들을 감금해놓고 강제노역과 가혹한 구타를 일삼던 곳입니다. 근처 마을에 사는 고인의 초등학교 친구가 고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착했죠. 하반신을 부러뜨려 놓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기 거기에 못 도망가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어. 그 야구방맹이를 때리고. 고인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꾸린 선감학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관에게 당시의 참상을 증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툭하면 그냥 엎드려 뻗쳐 원산폭격 대가리밖에 뭐 관광설교 이런 거 시키면서 어린 애들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또 패는 거 그냥 각개목으로. 억새풀 같은 거를 정말 잘게 썰어가지고 사이로에다 재워놔요. 그거를 하는 애들이 뭐냐면 우리 같은 어린애들이에요. 네. 납도 안 줘요. 납도 안 줘요. 손으로 하든가 우리가 돌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하루에 40kg씩 해야 돼요. 13살에 영문도 모르고 선감대에 끌려간 고인은 선배 원상의 도움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4년 만에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를 창림이가 적어준 건데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데려가라고 그런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이대준 씨. 1966년 어느 날 선감 나루터에 내려진 아이는 이제 겨우 9살.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9년 동안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처음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허벅지에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여기 꽃갱이로다가 맞았는데 어떻게 꽃갱이 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 빼지도 않고 그냥 거의 찍힐 정도로 맞았어요. 그때 움직였다, 울었다, 주저앉았다 그러면 다시 때리는 거 그거를. 처음부터요. 선감학원 선생과 반장 그리고 기숙사 사장이 밤마다 곡괭이 자루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꽃갱이 자루를 갖다가 복도가 쫙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탕고 딱 주면 이게 복도에서 울려요. 쫙 하고. 그냥 여기는 탁 이렇게 꽂히지만 복도는 튕기면서 울림이 와요, 그냥. 그럼 그 각 반에 그냥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이제 메타전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 속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와요. 이 소리가 나니까.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아유, 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그 우리 같은 사람 진짜 꽃갱이가 한 대 때리면 개울이 뻗듯이 뻗는다니까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잡혀 들어오자마자 그 첫날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요. 그때 당시 우리는 9살, 10살이잖아요. 벌벌벌벌 떠오니까 그 강제로 그냥 성추행 당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기 들어갈 때는 항상 여기서도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도 기합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또 뭐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한다고 또 선생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은 자갈로 깔려 있었지만 그때는 이게 조개 껍질로 다 조개 껍질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쫙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 밟다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가리 박으라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박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꽂혀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갖고 머리에 상처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져. 무엇보다 가장 큰 서름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반찬은 상한 새우젓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해, 그냥. 그냥 새우젓 이렇게 묻혀서 그냥 주먹밥을 한 덩어리 주는 거야, 그냥. 이 씨는 선감학원이 대회 선전용으로 10명 중 한두 명 정도 보낸다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서 창고에 있는 건빵을 몰래 먹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도 배고프니까 건빵을 이제 자주 훔쳐 먹어요. 근데 이제 그 건빵 훔쳐 먹었다고 한번 걸려가지고 퇴학을 당한 거죠. 나 퇴학시킨 그 선생 얼굴 한번 진짜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그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곰주림에 지친 소년들은 땅을 파서 흙까지 먹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먹는 흙이 쫀득이라고 초콜릿 색깔하고 흙 색깔하고 거의 중간 색깔 같는 흙이 있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 흙을 파먹은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같은 섬을 탈출하기 위해 많은 소년들이 바다를 건너려 했지만 대부분 갯벌에 갇히거나 물살에 떠내려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누로 같은 거를 싸는데 퉁퉁 붓고 막 해갖고 얼굴이 형태가 없어요. 막 고기들 뜯어먹고. 그걸 일부러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탈출하다 잡히면 가혹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거기 영물관에다가 창고식이 이렇게 큰데 거기다 놓고 그 피대줄로 그냥 막 풀어가지고 2명에서 배줄 놓고 넣자고 막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하도 맞으니까 내가 승질 나갖고 피대줄을 선생 걸 빼놔갖고 확 짜고 당겼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또 벽에 확 잡혔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더 승질 나잖아요. 이 개새끼가 그냥 진짜 2시간 동안 맞았어요. 섬을 무사히 탈출한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벽이 있는데 바로 마을 주민들입니다.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고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서는 집에 갈래. 아니면은 저기 성감하고는 다시 보낼까.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원생들이 돈도 못 받고 노예 같은 머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개인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경기도권이니까. 여기 이 마을 주민들도 다 학원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요. 대체 선감학원은 어떤 곳일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선감학원은 조선 총독부가 세운 지옥의 수용소입니다. 불황아를 교육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태평양 전쟁에 내보낼 식민지 조선의 소년병을 양성하기 위한 수용소였습니다. 불황아로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여기다가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이러한 아이들도 옷을 좀 남루하게 입으면 그대로 잡혀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무려 36년 동안 군사 독재 시절인 1982년까지 경기도 소속 기관으로 선감학원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60, 70년대 당시 독재 정권들은 거리 정화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상부에서 정해준 할당량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36년 동안 수용됐던 인원은 7,000명에 이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었죠. 근데 다짜고짜 그냥 잡아다가 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13살부터 18살까지 소년들만 수용하라는 연령 제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8살, 9살, 10살 어린 아이들도 선감도에 끌려왔습니다. 이곳에 갇힌 소년들은 마치 노예처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뽕밭이잖아요. 뇌 키우는 그 뽕. 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사동마다 이제 전체적으로 뽕을 따러 와요.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쉬어요. 10가지 셀 동안 여기에다가 뽕을 빨빨 따야 돼, 그냥. 제일 늦게 나온 사동은 어쨌든 간에 기합을 받아. 근데 그 기합도 그냥 그 자리에서 대가리 받고 뒷짐 짓고 그냥 포크레인이 땅 이렇게 파듯이 머리를 그냥 땅 파면서 들어가야 돼, 그냥. 저도 몰랐걸요?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꿈 많던 그 시절 교육받을 권리를 무참히 빼앗겼다고. 저희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희들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 배움의 길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그냥 그 아사가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아사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못 배운 게 지금 한이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 졸지에 가족과 생리배를 한 뒤 수십 년이 지나 가족을 찾았지만 끈끈한 가족의 정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누이,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가 가족 얘기만 하면 막 서러운 게 막 떠올라요. 여기서 잘한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왔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구타당하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선감도에 잠든 어린 영혼들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 의회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략 시신 300여 구가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선감학원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 그 다음에 그 배고픔, 또 학대, 이걸 못 견디고 죽은 어린 그 소년들이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섬을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 숨을 거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자리가 모든 자리가 대충 이 자리 같아요? 이쪽 원자리 같아요. 어디? 네, 이쪽 원자리. 여기 뺑 돌아가지고 원생들 일하는 애들 말고 좀 남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쫙 줄 서요. 그럼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묻는 건 다른 사람이 묻고. 그렇죠. 이게 좀 이쪽에 같이
이렇게 일렬로 쭉 도열해가지고 덩치가 큰 이제 형들을 갖다 묶고 내장을 하고 매장하는 걸 지켜봤다 이거죠. 그렇죠. 대충 뭐 돌돌도 말아가지고 뭐 가마떼기 말아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건데 안도 없고. 완전 정상은 아니고. 하지만 이대준 씨는 어린 소년들이 묻힌 데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산에 아마 중간에 중간 약간 높이 거의 정상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의 공동묘지까지 오지도 않고 안 왔죠. 산에다 그래서 내가 여기 묻은 건 확실해요, 그냥. 그 여기 지금 주위에 산이 공동묘지야 다. 사실상 선감도 주변이 모두 공동묘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어린 영혼들을 달리기 위해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추모 문화제는 배를 타고 섬에 끌려온 아이들이 첫 발을 내딛던 선감 나루터에서 시작해 그들이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인 선감묘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고 또 여기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고 또 어떻게 죽어가고 또 피해를 당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해 3월 구성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 47명을 만나 구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잡아 끌더라고요. 그 안 간다고 이제 뻗었더니 빠따 있지 않습니까? 방검도 갖고 간 빠따. 그걸 머리 한 대 때렸는데 이 머리 한 대 먹고 똥오줌을 쌌어요. 막사에 100여 명이 있으면 100여 명이 한 대씩 다 때린 거예요. 나중에 터져버리더라고 이게.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갖고 부모하고 생리별 한 게 제일 억울하죠.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그 시절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아니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조용한 학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공권력의 취지고 역할이고 목적인데 이제 이건 반대가 돼버린 거죠.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이제 사람의 생존까지 위협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인 경기도는 취재 요청을 거절한 채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특위는 지난달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청원도 넣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그런 자리 없다고 발뺌하면은 뭐 더 이상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역시 법 없이는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한계가 많았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 그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묵직한 숙제를 남기고 떠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형님. 잘 가시고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잘 가세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 시절 국가는 어린 소년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가?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 근처에 선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선이 머물고 갈 만큼 달콤한 섬이란 이름이지만 수십 년 전 거기 있던 선감 학원에서 지낸 이들은 그곳을 지옥의 섬으로 기억합니다. 불황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강제 수용해 때리고 노역시키고 죽음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유린의 가해자는 국가였는데요. 먼저 권지훈 기자의 보도 보시죠.
김영배 씨가 성감도로 끌려간 건 1963년 8살 때였습니다. 누이 집에 가 있으면서 잠깐 뭘 사러 나왔다가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가족이 있다는 호소에도 그는 불황화 시설 선감학원에 수용됐습니다. 염전 축산농작 농밭을 오가며 각종 노역에 시달렸고 폭행과 배고픔은 일상, 학대와 가혹행위는 다반사였습니다. 1대1로 마주보게 해놓고 따귀를 때리는 그런 체벌이 있어요. 안 때리면 또 맞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때리다 보면 뭐 얼굴도 찢어지고 막. 몸이 망가져도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의무 담당하는 사람이 수의사였었고 수의가 뭐요? 동물 다루는 의사 아니요? 일제 때 만들어진 성감학원은 해방 이후엔 경기도, 즉 국가가 운영하다 1982년에야 폐교됐습니다. 이른바 소년판 삼청 교육대로 모두 4천여 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일영 씨와 김성곤 씨 역시 가족이 있는데도 행색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각각 13살과 9살 때 성감학원으로 잡혀왔습니다. 섬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탈출뿐. 그마저 갯벌과 급류 탓에 주검으로 발견되기 일쑤였습니다. 죽더라도 이 인간 섬으로 떨밀리면 그나마 행운이고 먼 바다로 나가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시신 수습도 아이들 몫이었습니다. 소라덩어리 이런 것들이 막 다 달라붙어 버린 거야. 예, 얼굴이고 뭐고 눈 있는 데고 그냥 그래도 떼어내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싸가지고 묘로 가는 거예요. 10살 남짓에 직접 아이들을 묻었다는 피해자. 한 3명을 내가 여기서 묻힌 걸 내가 기억해요. 여전히 성감도 언덕엔 묘비조차 없는 작은 봉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감학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상의 집단 납치와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닫은 지 40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내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이 있다고 호소해도 막무가내로 잡혀온 아이들. 잡혀오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도 그것이 관철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으니까. 어렵게 탈출해 가족을 찾았을 땐 이미 자신은 사망자였습니다.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행방돼가지고 사망 신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는 호족을 맹글었죠. 60, 70년대 사회 정화 명분으로 자행된 국가의 납치와 인권 유린은 피해자를 악순환의 굴레에 빠뜨렸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또 망쳐놨는 거죠. 10대 때는 성감학원으로 인해갖고 20대 때는 삼천교육으로 평생을 갖다가 악몽이랄까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랑요. 그때 당시에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된 그 진행형의 잊고 싶은 악몽으로 치부하며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선감학원 폐교 37년 만에 가해자 국가를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운이지만 죽어있는 애들은 부모 형제라도 빨리 찾아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해자들은 참 이 인간적인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내일 국회에선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지원책이 포함된 특별법도 발의됩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에 대한 안정, 보상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또 신통찮은 법안 처리율을 생각하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될진 여전히 의문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설립돼 1982년에 문을 닫은 경기 안산 선감도의 선감학원입니다. 말하자면 소년판 삼청교육대 같은 곳으로 남루한 행색의 아이들이 강제로 끌려와 폭력과 노역에 시달렸고 억울한 죽음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선감학원의 원화 대작을 4,700건 가까이 입수해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약을 사러 갔다가 강제로 끌려왔다. 끌려온 지 1년 만에 자해 기도를 하고 2차례 탈출 시도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기록 곳곳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행한 폭력과 인권 유린의 참혹한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권지훈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성감학원 원화대장 4,691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을 찌르는 단어는 수집입니다. 아이들을 수집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위도 터무니없습니다. 어머니 약을 사러 갔다가 잡혔다. 케이크 장사, 외상값을 받다가 잡혔다. 아이의 상세 주소가 적힌 대장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전체 4,691건 중 최근 순으로 먼저 1,900여 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부모, 형제 등 연고자가 적혀있는 대장만 1,438건, 73%에 이릅니다. 성감학원이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였음을 원화대장이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든 노역과 가혹한 처벌의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염전에 나오지 않아 벌을 줬다. 집에 가겠다는 불량성을 지니고 있다. 침울한 표정을 지어 주의를 줬다. 여기에 나온 주의와 벌 모두 폭력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가 하면은 꽃게인 자루 그런 걸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멍이 들고 머리가 그냥 터지고. 14살 아이는 끌려온 지 1년 만에 자해기도. 9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유를 찾고 싶으면 탈출이라는 방법을 택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급류와 갯벌 탓에 탈출 시도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 아이는 2차례 탈출 끝에 섬 1,500m 지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고 또 다른 아이는 3차례 탈출을 해 끝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화대장에는 퇴원 사유가 탈출로 기록된 건 883건, 사망 24건이지만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감춰진 죽음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단이탈로 제적됐다고 기록된 10살 여모군의 경우도 탈출 끝에 숨졌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정도 있다가 시체로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묻어줬죠. 이런 인권 유린이 이뤄진 성감학원의 당시 운영 주체는 경기도, 즉 국가 권력입니다. 원화대장 4,691건에 대해 늦었지만 국가가 설명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SBS 권지훈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권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일이라고는 해도 끔찍한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입수한 원화대장만으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원화대장 외에도 성감학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명백합니다.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원장, 부원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화대장을 함께 입수한 권미혁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원화대장은 국가가 스스로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서 한마디로 아이들이 잔혹행위를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물인 셈이죠. 네, 그럼 이런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데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그 국가 책임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1차 관여자죠. 성감학원 공무원들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원장 명단을 처음으로 입수했는데 군 출신 사무관도 있었고 일반 지방행정주사급 공무원 등 8명이 성감학원 원장으로 역임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근무 명단하고 이제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거나 지난주 보도해드렸던 진상규명특별법 입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 근처에 선감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딴 섬이었는데 이곳에 불황아 수용시설이란 명목으로 40년간 운영된 선감학원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에 시달렸고 당사자들은 한참이 지난 지금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사를 시작하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벌입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무성하게 솟은 잡초들, 묘역을 밟지 말라고 쓰인 다해진 표지판. 그 사이 가까스로 조그만 봉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감도에서 탈출하려다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묻힌 곳입니다. 죽지 않으면 맞아야 되니까 그걸 죽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간다는 자체는 바로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게 희망이에요. 1969년 8살이던 혜법 스님도 선감학원에 끌려왔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갖고 밖에 나가 놀으라 그래갖고 여자애들하고 놀다가 이제 한마 이제 차가 와서 붙들려 가게 된.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소년. 첫날부터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워커바로 그냥 막 차는 거라. 몇 개씩 뿌릴 때를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해도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을 찾지를 못해서 다시 또 여기 잡혀 들어옵니다.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 훈련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시행이 되질 않았어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포함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300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동 수용시설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진실을 밝혀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진실화해위원회는 4년간 조사 활동을 벌인 뒤 2010년에 해산했는데 아직 밝혀내야 할 인권 침해 사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안산 선감학원 안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와 단추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일부 무덤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당시 어린 원생들의 시신을 제대로 눕혀 매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폐쇄된 지 40년 만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유해 발굴 작업. 세네 내고는 묻었어요. 도망가다가 바다에 떠밀려가지고 온 애들이 주로 그거죠. 4마리 죽은 애도 있고. 이곳은 선감학원의 공동묘지였던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십여 개의 조그만한 봉분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어린이 시신 최소 150여 구가 묻혀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호미로 흙을 조심스레 떠보니 치아들이 박혀 있고 원생들의 여름용 단체복 단추도 발견됐습니다. 발굴된 치아를 통해 대략적인 나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도 나오는 나이가 15, 16부터 나오기 시작해. 거의 3개 가까이 나왔어. 15세 전후로 보면 어떨까 그래요. 정확한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는 뼈조각 발굴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산성도가 높고 습기도 차고 해서 유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삭아서 치아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곳에서 가장 큰 무덤은 길이 160cm, 너비가 50cm 정도. 가장 크기가 작은 무덤은 길이 55cm, 너비가 45cm에 불과해 비정상적으로 작고 좁습니다. 애들이 일단 13세 이하니까 10대니까 사춘기도 겪지 못하고 죽은 원아들이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시신들은 바르게 펴진 상태가 아니라 웅크리거나 굽혀진 상태로 묻힌 걸로 추정됩니다. 전부 다 바로 펴서 묻는 방법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되고 크기도 작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묻힌 사람들을 굽혀 묻든지 구부려서 묻든지 하는 것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굴 작업을 내일 마무리하고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이분들의 영혼의 삶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불황화 교화 명목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약 40년간 경기 안산시의 섬 선감도에 아동들을 강제 수용했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13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1년 수용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총 2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